공공데이터 활용 사례를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먼저 그 빅데이터 관련된 그 우수 사례들을 선발을 해서 발표를 했었던 사례집인데요. 올해는 코로나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 경진대가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뭐 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최신 자료들을 선별을 했습니다. 먼저 오산시에서 활용한 건데요. 돌봄 취약자 아동 돌봄 정책을 이제 수행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착한 시대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 급식을 먹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니까는 식당에서 선정되는 식당에서 급식을 줄 수 있도록 밥을 줄 수 있도록 그 쿠폰 같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했었었는데요. 그런 식당을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지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식당에 적절하게 찾아가기조차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동을 어떤 선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린이집 같은 곳들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뭐 돌봄 센터 같은 거 위치 어떤 곳에 선정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생계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꼼꼼한 작업들이 필요한데 과거에는 기존에 선정돼 있었던 곳 아니면 발품 팔아서 알게 된 곳 이런 것들 아름아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보건소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위치를 주변 위치들을 뭐 선정을 했다든지 그런 식의 그 선정 작업들이 있었다면은 데이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한 형태의 선정 작업들을 했던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관련된 정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정보도 국토부에서 가지고 올 수 있었고, 그다음에 소득과 소비에 관련된 가구 원수, 가구 유형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가구 소득 같은 것들, 동향 조사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주소를 다 매칭을 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주소 매칭하는 거 쉽습니다. 근데 그 주소 매칭 작업이 주소가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은 매칭 작업부터 엄청 까다롭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인구 등록 정보로 출산율 같은 걸 반영을 해가지고 그 어느 정도 소득과 지출 같은 것들을 그 통계치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구에 대한 통계치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나서 기본 데이터들을 조금 더 마사지를 한 요 두 번째 형태를 기준으로 해서 연령대별로 어떤 대상이 그 지금 이 정책의 대상이 될 건지를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구 유형별로 좀 더 분류를 하고 난 이후에 그 행정구역 같은 것들을 집계를 통해 가지고 상권들별로 그다음에 행정별로 행정구역별로 설정을 해서 그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서도 어떤 분류 작업들, 선정 작업들이 있었겠지만 이때 어림잡아서 했었던 것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했던 것들을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기본으로 설정을 했었다라는 그런 함의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수업 때도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것들인데, 지도를 저희 이번 시간에는 활용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 구글 지도를 쓰는 것들이 약간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지금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을 거고, 저희가 그 시각화 수업에서는 지도들도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도 같은 것들도 그냥 이거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사람들 보여주기 좋게 만들어내는 게 시각화일 수도 있지만은 우산시에서는 저학년이 어디 많은지, 다자녀가 있는 곳이 어디가 많은지, 그 다음에 사교육비가 어디가 많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각화를 좀 썼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특정 지역에 초등학생 수가 좀 많고 저학년이 많다라는 것들 눈에 직접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역들이 또 사교육비도 좀 많이 든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지역들이요. 그래서
그 시각화를 쓸 때 그냥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비주얼라이제이션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됐던 자료를 썼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수업 정도만 들어도 이 정도 분석은 해낼 수 있고요. 어느 의사결정이 이미 구축을 할 때 들어가 있을 테니까 복잡한 연산들을 쓰는 거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더 추가돼서 시각화라는 또 그 분석 기법을 썼던 거였고요. 데이터들을 보면은 한 가지 데이터만 쓴 게 아닙니다. 주민등록 관련된 데이터, 가구 관련된 데이터, 거주 관련된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들을 썼었고 오산시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들도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국토부 같은 데서 제공되는 데이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통계청 같은 곳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들도 있었습니다. 기간이 언제인지 따라서 어떤 데이터를 언제 반영해야 될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이 분석을 그냥 한다면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엄청 커다란 데이터 중에서 어떤 속성을 내가 쓸 건지 그걸 결정을 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연령대만 고려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혈연 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은 뭐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들 이런 것들이 또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도메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속성에 대해서는 이 속성도 좀 고려해야 돼라는 게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9개 항목들을 저희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냥 분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 도메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경영학과라서 내가 수학도 잘 모르고 데이터 분석도 거의 모른다라고 했을 때 내가 데이터 분석 쪽에 전혀 발들일 수 없는 것이냐, 그냥 경영학과 왜 데이터를 배우겠냐라고 했을 때 그 해당 분야 도메인을 저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그 도메인에서 직접 발로 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원이 돼서 이 업계에 대해서 아주 많이 파악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영업을 나가보면서 사람들 고객들을 많이 만나보고 AS 받는 걸 보면서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를 계속 꾸준히 접했다면은 이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면은 분석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빠져야 될 거품이 무엇일지, 그리고 분석에 관련된 결과를 보고 어떤 의사결정을 내야 되는지도 저희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가이드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분석할 수는 없고요. 어떤 변수를 어떻게 설정해서 뭘 지정하는지 분석 기법이 아주 어렵진 않더라도 여기서는 다양한 속성들을 많이 활용을 해서 통합을 해서 의사결정을 내렸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사례였습니다. 분석 자체가 어렵진 않았다라는 거. 창원시에서는요, 저희가 수업 때 다루지 않을 내용들이지만 컴퓨터 공학과라든지 인공지능 최근에 떴을 때 아주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그 영상을 분석하는 거, 사진을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 같은 것들을 분석을 해서 어떤 그 지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이제 공공지였는데 몇 개월 후에, 몇 년 후에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사용되고 있을 때 이걸 딕텍션해서 여기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었길래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지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토지들에 대해서 국가가 항상 답작하거나 매 개월마다 관리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위성사진 같은 것들을 가지고서도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지금 더 사진 형태로 영상을 딕테이션해서 이제 분석하는 것들은 저희 과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안 배우겠죠. 근데 이제 공대에서 하는 것들이 이런 기술들이 조금 더 많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술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이 지역에 살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공지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지역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눈으로 보면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지금 이렇게 활용될 게 아닌데 라고 해서 금방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이제 시간별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시계열 내 추이 같은 것들을 봤습니다. 제가 구글 모션 차트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력 사용량 변화 같은 것들을 보고 분석을 해내고 그다음에 그 조금 더 복잡한 데이터 연산을 했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제가 수성구 쪽에 그 상하수도 관이 굉장히 노후된 곳이 많아가지고 이게 매년 겨울 때마다 갑자기 이게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시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했었던 거는 상하수도 관이 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언제 보수가 됐었는지를 데이터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다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어, 최근에 A라는 지역에서 그 작은 섹션 A, B, C, D 1, 2, 3, 4라는 섹션에서 상하수도관이 다 파열이 돼가지고 최근 2년간 다 한번 보수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1, 2, 3, 4 말고 5, 6, 7, 8이라는 구역이 아직 보수공사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연식은 비슷해요. 그러면은 어디가 다음에 터질 곳입니까? 1, 2, 3, 4 이미 보수공사 했던 곳이 아니고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노후화된 곳이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고 나서 누수가 이미 발생하고 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누수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뭐 날씨 좋을 때, 봄, 여름, 가을에 미리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네, 추후에 겨울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비용들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 분석이 아까 오산시에서 봤던 것처럼 어떤 정책을 적용할지 의사 결정을 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는 필요한 그 자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이 뭐 그냥 보여주기식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공 데이터가 어디 있는지 한번 공공 데이터를 찾으러 떠나 봅시다. 공공 데이터 포털에 들어가시고요. data.go.kr 접속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직접 접속을 하는 거 보여드려도 되는데 혹시나 인터넷 문제가 있다든지 뭐 그럴까 봐서 그냥 캡처했고요. 그 UI가 이따금씩 바뀌긴 하는데 많이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시점에 있어서. 그래서 데이터 찾기, 데이터 맵, 그다음 데이터 요청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활용 어떻게 했는지 사례들도 있고, 네,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서 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공 데이터 포털 만들어졌을 때 거기 들어있는 공공 데이터들은 진짜 허접한 것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실제로 아까 봤었던 사례집에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책의 결정을 내리고 네, 그 전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데이터들이 쓸모 있는 데이터들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정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분석하기 쉬운 형태로 이미 만들어 뽑아져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저희가 API 접근해가지고 데이터 XML로 받아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알기로 오사환 교수님 시각화 수업 때 실제로 이제 공공 데이터 활용을 하는 것까지도 좀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수업 때는 그렇게까지 데이터 활용을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 활용하는 것까지는 하지 않고 엑셀 형태로 간단하게 다운받아서 처리해보는 것까지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수업이 사실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잘 배우고 여러분들 뭐 공모전 나갈 때 실제 필요한 스킬들 같은 것들도 많이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제 수업은 아주 기초 단계인 거고요. R이 뭔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에 내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적성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주얼라이제이션 아주 기초적인 것들 할 수 있다 정도 시작 초기라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수업 아예 패키지로 데이터 시각화 그 다음에 분석 세미나 수업까지 연결을 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듣는 게 한 가지 듣고서는 내가 여기 맞다 안 맞다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전문적인 스킬을 가지고 있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자신에게도 많은 기회를 주는 거고요. 나중에 이력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곳에 지원을 할 때도 그렇게 패키지가 묶여져 있으면 얘는 어느 정도 데이터 시각화나 아니면은 분석 같은 것들 해봤던 경험은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이력들 쌓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학교 수업들을 여러분 스펙으로 스토리 짜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중 하나가 수업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학과에서 일부러 교수님들이 머리를 짜서 마련한 패키지 수업들, 데이터 분석 세미나, 데이터 시각화, 그다음 경영 데이터 분석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잠시 잔소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데이터 분석한 결과들 이런 거 들어가 보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북촌 CCTV에 관련된 정보를 본다고 합시다. 바로 가기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형태로 이제 되어 있는지 내부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한번 본다면은 북촌 한옥마을 쪽에 있는 데이터이고요. 10분 주기로 그 CCTV 데이터 몇 명이 어떤 CCTV에 지금 들어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CCTV 카메라 4대가 있는 상황이고요. 카메라 위치는 율곡로, 개동길, 북촌로 2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요 위치 좌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를 저는 다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 데이터를 찾아서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다른 데이터 보셔도 됩니다. 제 설명 그냥 들으시고 다른 데이터 한번 보셔도 괜찮고요. 알 수 있는 거는 서울특별시에 빅데이터 담당 부서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동인구 수집을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고, 데이터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라와 있는 것 알 수 있었습니다. 다운을 받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 있었어요. 카메라 번호 있고요. 카메라의 주소,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 카메라 관련된 상세 설명이 있었고,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여기 지금 잘려 있는데 통과 인원입니다. 그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수, 그러면 사람의 수 명수 어떻게 알겠어요? 카메라가 지나가는 유동적인 사람의 디텍션 해가지고 영상을 분석해서 몇 명이 카메라 안에 앵글 안에 들어왔는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입력된 시간은 언제예요? 측정이 종료된 시간에 데이터가 입력됐구나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베이스 저희 수업을 들었으니까 보면 알다시피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 게 이렇게 있죠. 여러 개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는데요. 특히 뭐가 주소, 상세 설명들 엄청 많이 반복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다? 그냥 처음 카메라랑 관련되어 있는 개체의 카메라의 주소랑 상세 설명이 있으면은 카메라 1, 2, 3에 대한 키가 있고요. 이제 요 정보들은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고 카메라 번호 123, 123, 123만 쭉 적혀 있으면 되는 거죠. 측정 시간, 종료 시간은 그 종료 시간이 데이터 입력 시간이기 때문에 데이터 입력 시간을 굳이 적지 않아도 아마 되지 않았을까라는 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상하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번호만 있고 나중에 뽑아올 때 카메라 주소라든지 상세 설명 같은 거 같이 뽑아와서 제가 분석 필요시에만 이걸 보면 되는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사실상 분석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할 때 아마도 요 구체적인 정보도 거의 필요가 없을 텐데 지금 이 data.go.kr 입장에서는 서버를 훨씬 많이 사용한 형태가 지금 되어버린 거죠.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수업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그냥 하고요. 주소, 상세 설명, 돈미약국 앞이랍니다. 그리고 개동교회 앞, 덕성요고 앞에 있어요. 직전 시작했을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카메라를 통과한 사람이 39명. 그 시작할 때 29명이 들어왔었고요. 나갈 때쯤에 26명이 나갔습니다. 개동교회 앞은 사람이 좀 적은 편입니다. 요때는 그래도 사람 조금 있었는데 좀 딱 다 나가고 사람이 적은 편이었고요. 개동교회 앞 계속 봅시다. 상대적으로 돈미약국 앞보다는 훨씬 사람이 적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보고서는 이제 돈미약국 앞만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사람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 수 있죠. 아침 시간대, 아침에 버스 정류장 돈미약국 앞에 있다고 칩시다. 개동교회 앞은 낮 시간대에 막 장이 들어섰던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적어졌어요. 근데 덕성여고 앞은 옆에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주택가도 있어가지고 아침에 애들 출근할 때 이렇게 많이 있었다가 저녁에 또 사람 퇴근할 때 이렇게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이제 그래프들이 각각 시각 데이터들로 연결이 될 수 있고요. 제가 통과 시작했던 시간에 사람 수를 위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통과 끝났을 때 사람 수 위주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그래서 DB화 한다면은 카메라에 대한 정보들은 카메라 데이터 개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실시간 정보에다가 카메라 번호만 적으면 된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적어주고 카메라 123, 123만 123만 적고 도대체 그 3번이 누구냐? 라고 했을 때 3번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는 어디였습니까? 아까? 덕선여고 앞이었구나 라고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데이터베이스의 모양 1태고요. 시각화를 한다면 이렇게 카메라별로 시각화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카메라 1은 나중에 이제 이게 어디 앞이었다, 돈미약국 앞이었다, 그 다음에 뭐 덕성여고 앞이었다, 나중에 이걸 이름만 지정해주면 되니까 굳이 아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그렇게 다 적혀져 있을 필요는 없었고요. 각각의 시간에 맞춰서 그 다음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어떤지 그래프로 이렇게 한 개씩 그림을 그리면은 이때 카메라 2번 구역에 사람이 좀 많이 있구나. 이때 카메라 2번 구역에 사람이 거의 유동인구가 없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께 데이터를 주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데이터 언제 어느 시점에 딱 정확하게 뭐 오전 8시 시점에 어디에 사람이 만났을까 했을 때 돈미약국이 가장 많다라는 이런 트리맵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 위에서 말했던 그래프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가능합니다. 시각화를 방금 2가지 정도 했다면 요거는 이제 시계열 분석을 회귀 분석을 하는 건데요. 경량성을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돈미약국은 점점점 사람이 이제 늘어나는 추세이더라. 그러면은 향후에는 요 며칠 후에는 더 많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돈미약국은 최근에 버스 정류장이 앞에 들어서고 나서부터는 앞에 계속 사람들이 인구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편의점 같은 것들이 들어서기에 적합할 만큼 인구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편의점을 이제 런칭할 때 각각 본사에서 하는 일은 여기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돈미약국 앞에 향후 인구가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는 여기에 편의점 설치하기에 좀 적합하겠다,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오겠다라는 거 예측을 할 수도 있고요. 회계 분석 같은 게 경량성 파악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에 또 연결을 하려면은 간단한 분석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많은 필요를 하는 지역을 발탁해낼 수도 있거든요. 버스 이용이 많은 지역이라면은 버스 대수를 조금 더 추가를 하는데 이때 그냥 버스 대수를 추가하는 게 아니고 시간대별로 언제 정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하는지를 보고 이 시간대 너무 버스를 한 번에 많이 이용하니까 다들 만차로 쏟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했을 때는 그 시간대만 버스 대수를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하는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뭐 온도 측정기가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칩시다. 온도계인데요. 특정 지역에다가만 코로나 사람들 얼굴을 재는 온도계가 있다면은 유동인구가 적어졌을 때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는 다른 지역에 유동인구가 더 많은 곳에 가가지고 쓸 수 있도록 그 온도계를 이동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퍼실리티 같은 것들, 인프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많이 쓰이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내가 많이 쓰일 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 있게 이동할 수 있게끔 변경도 가능한 거고요.
약국 같은 것들도 이제 입점을 할 때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위에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수 얼마나 많은지 항상 다 계산을 해서 그 약국의 가치가 결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동인구 같은 것들 또 참고를 해서 어떤 상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병원이라든지 영업을 하는 그 분들이 와서 여기다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봤었던 그래프에서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것 위주로 저희가 뭐 편의점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배차 시간을 늘린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반대로 CCTV라든지 방범에 관련된 강화를 해야 되는 곳은 유동인구가 도리어 많은 곳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적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범죄율과 관련되어 있는 또 그래프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범죄율이 많은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어느 지역인지 봤더니만은 도리어 카메라 입원에 관련된 지역에서 범죄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유동인구가 적어서 사람들이 없을 때 뒤에서 이렇게 탁 소매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작아진 지역들을 도리어 찾아내서 요때 방법을 더 돌고, 이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그냥 뭐 술 마신 사람들이 문제 일으키는 그런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형태의 수령분들이 돈다면은 요 지역 많이 줄어들고 난 이후에 아주 으슥해졌을 때는 여성 관련된 범죄들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또 유동인구가 굉장히 작은 곳에 가가지고 순찰을 돈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세세한 활동, 그다음에 정책 같은 거에도 간단한 부석이지만 적용이 다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경영학과에서는 이런 데이터들을 간단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것들도 가능할 수 있고요. 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활용도 할 수 있는 것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데이터만 섞더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말고사 과제를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정확하게는 웹데이터 2의 5주차의 3차 시때 기말고사 과제랑 그 다음에 중간고사 문제에 대해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하면서 그 관련된 아이디어로 같이 기말고사를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그때 고려할 것들이 마케팅적인 활용, 그 다음에 사회문제 해결 같은 것들, 복잡하지 않게 간단한 데이터만으로도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할지 뿐만 아니고 이게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이게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 가능한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여러분들 같이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건 도메인에 대한 이해가 많을 경우는 데이터 분석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활용할 수 있거나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번 시간에 다뤄보고자 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공공데이터 포털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데이터가 굉장히 큰 경우는 바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요청을 해야 되고, 혹은 API로 XML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꿔 넣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큰 데이터들은 또 저희가 직접 쉽게 다운받아서 쓰기는 어렵다. 근데 저희 수업 시간에는 공공 데이터 직접 다운받아서 쓰는 것까지는 아주 간단한 분석, 엑셀 파일까지만 다운받아서 쓸 거고, XML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이제 진행하지는 않겠습니다. 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들 활용할 때는 공공 데이터들 조금 더 탐색해서 공모전 나가는 준비도 해보시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창업하는 데 쓰실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소스니까 좀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